안녕하세요. 고퀄영어의 데이비드 현입니다. 오늘은 1학년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지난 3월에 시행된 2025년 3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지문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문은 33번부터 36번 지문까지 준비했고요. 아래 더보기에 학습 자료와 내신 대비를 위한 변형 문제들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시고 필기학습 자료는 미리 출력하셔서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필기하고 정리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시고요. 변형 문제는 지문의 내용과 어휘 그리고 어법들을 정리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3번 지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번 지문입니다. 자, our skin conducts electricity more or less efficiently. 자, 우리의 피부가 다소 효율적으로 전기를 전달합니다. 이 conduct라고 하는 동사는 무엇을 전달한다, 전도한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라는 표현들 들어봤죠? 그 반도체라는 표현이 세미컨덕터입니다. 컨덕터는 도체, 완전히 이제 전류를 통과시키는 거죠. 예,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고,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는 이제 반도체.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그런 전류를 통과시키는 역할을 지금 우리 our skin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스킨이 아주 다소 효율적으로 전류를 전달시킵니다. Depending on our emotion. 근데 그게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자, 좀 더 보죠. We know that when we are emotionally stimulated. 자, 우리는 대절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서적으로 자극을 받았을 때, 수동태입니다, 동사가. 그죠? 우리가 정서적으로 자극을 받았을 때, 즉, 부연 설명을 하면 stressed, 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또는 슬퍼질 때, 그 다음에 any intense emotion, really. 그죠? 정말 어떤 강렬한 느낌을 받을 때, 감정을 받을 때. 자,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자극을 받을 때, 자, 주절은 여기 나오죠? Our bodies sweat a tiny bit. 자, 우리의 그 몸이, 신체가 땀을 흘리는데, sweat, 이게 동사입니다. 땀을 흘리는데 아주 소량의 땀을 흘린다는 거죠. 그죠? 자, so little we might not even notice. 자, 이게 우리가 so that 구문에서 그 대시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너무 little 해가지고 that 이하하게 된다.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그러니까는 그 땀을 흘리는데 너무 작아서 너무 이제 소량이어서 so little. 자, 우리가 거의 심지어는 알아차리지도 못할 수 있다라고 얘기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so하고 that. 예. 여기 대시 생략되어 있다는 표시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when those tiny drops of sweat. 자, 그러한 그 작은 땀방울들이 appear, 나타날 때. 자, 우리 appear 동사 수동태 안 되는 동사로 잘 알고 있죠? 땀방울이 나타날 때 our skin gets more electrically conductive. 우리의 스킨은, 우리의 피부는 더욱 어, 전도력이 좋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컨덕티브라고 하는 게, 일렉트리컬 컨덕티브라고 하는 게, 자, 우리 지금 아래쪽에 어휘 정리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 컨덕티브는 전도력이 좋은, 전도력이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이 형용사가 지금 get 동사하고 같이 만나면서 이 get 동사가 이제 become형, 예, 이 형식으로 쓴 거죠. become의 뜻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작은 땀방울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스킨이 아주 전도력이 좋은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this change in sweat gland activity. 자, 우리가 sweat gland가 이제 땀샘이에요. 땀샘 활동의 이러한 변화가 역시 동사 happens, 수동태 안 되는 동사입니다. 자, 땀샘 활동의 이러한 변화가 happens completely without your conscious mind having much say in the matter. 자, 그대로 그냥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요. 땀샘의 활동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문장 끝났어요. 완전히 without ing 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without이라고 하는 전치사 때문에 having 하고 나오는 동명사구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 쓴
your conscious mind는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적인 마인드가 뭐를 갖지 않는 거냐면 having much say, 그렇게 많은 say, 여기서 say는 명사로 발언권이라는 말이에요. 발언권. 자, 그러니까 without이니까 여러분의 의식적인 마인드가 많은 발언권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in the matter,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있어서. 자,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자, 아래쪽에 잠깐 보시면 우리가 having much say in the matter, 직역하면 그 문제에 대해 많은 발언권을 가진다라고 지금 방금 직역했듯이 그런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이 무슨 말이 되겠어요? 의식적 마인드가 별 결정권이나 통제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무의식적으로, 쉽게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땀이 난다는 겁니다. 예, 땀샘의 변화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어떤 말인지? 자, if you feel emotionally intense, 만약에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좀 강렬하게 느껴지면 you are going to notice an increase in sweat gland activity. 자, 땀샘의 활동에서 어떠한 이제 그 increase, 증가를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자, this is particularly useful. 자, 어떠한 증가를 알아차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특히 유용하답니다. From a scientific viewpoint,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땀샘 활동의 증가가 지금 땀샘 활동의 증가가 과학적인 지금 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because it allows us to put an objective value on a subjective state of mind. 자, put A on B. A를 B에다가 놓는 거죠. 그죠? 그대로 일단 직역을 해보면 그것은 우리가 투부정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객관적인 값을, 이 value는 가치라기보다 값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객관적인 값을 지금 주관적인 마음 상태에 객관적인 값을 놓게 해줍니다. 즉, 주관적인 마음 상태, 내 정서적인 상태의 그 상태에 객관적인 값, 숫자로 나타날 수 있는 값을 얘기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값을 도입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유용하다, 특히 유용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다음 문장에서 좀 더 다음 문장부터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타픽 문장이에요. 보시면 we can actually measure your emotional state. 자,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의 어떤 감정 상태를 measure, 측정할 수가 있어요.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가 원래 빈칸 추론 문제였고, 그죠? 빈칸 이 부분이 이제 빈칸이었던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이 measure your emotional state가 빈칸이었던 부분인데, 자,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대요. 자, 어떻게 함으로써 측정하냐? by ing, by tracking, 추적하는 거죠. track. 자, 뭐를 추적하냐 하면 how your body subconsciously sweat. 자, 여러분의 몸이, 신체가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라는 표현이거든요. subconsciously. 여러분의 신체가 잠재의식적으로 어떻게 땀을 흘리고 있는지를 track, 추적함으로써. 그러니까 잠재의식적으로 땀을 흘린다는 얘기 아까 여기서 했던 그런 거죠. 우리의 의식적인 마인드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해요. 발언권을 갖고 있지 않아. 자, 그러니까는 여기 뭐 unconsciously라고 해도 되겠지만 잠재의식도 뭐 거의 우리가 지금 뭐 느끼기 힘든 그런 부분이니까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말을 지금 이 by tracking how your body subconsciously sweats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여기 by learning부터는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체가 어떻게 잠재의식적으로 땀을 흘리는지를 추적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은 by learning, learn A through B 이렇게 보면 되는데 표시는 안 했지만 예, A를
B에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전기를 a bit of electricity를 through your skin, 여러분의 스킨으로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추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추적을 해서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we can then turn the subjective subconscious experience of emotional intensity into an objective number.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보면 전체적으로 turn A into B 문장이 되죠. turn A into B. 자, A를 B로 전환시킨다라는 표현이에요. 물론 turn 대신에는 convert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convert. C-O-N-V-E-R-T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하면 주관적이면서도 잠재의식적인 정서상의 어떤 정서적인 세기, 강도의 인텐시티의 경험을, 그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서상의 강도, 정서적인 세기의 주관적이면서도 잠재의식적인 경험을 자, 뭘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넘버, 그 오브젝티브 넘버, 객관적인 숫자로 측정을 했으니까 객관적인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앞쪽에서 얘기했던 오브젝티브 밸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브젝티브 넘버예요. 넘버.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전기를 통과시켜 가지고 어떤 그 측정 기계에 이렇게 딱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거를 있게 되는 거죠. 자, 뒤에 계속 볼까요? By figuring out how 이하를 알아냄으로써, 자, 뭘 알아냄으로써 how good your skin gets at transferring an electrical current. electrical current라고 하는 건 이제 전류를 얘기하는 거고, 자, 우리 요 how 이하의 문장 보세요. how good, 이 good은 어디서 나온 거죠? 우리가 원래 be good at 이라는 표현이 있죠. be good at, 뭐뭇을 잘한다. 그죠? 자, your skin이 주어고, 그 다음에 비동사 대신에 get동사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 get동사의 보호가 굿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get good at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be good at 대신에 get good at. 역시 뭐뭇을 잘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킨이 전류를 얼마나 잘 트랜스퍼링 시키느냐, 이송시키느냐를 알아냄으로써 그런 어떤 정서적인 감정 세기에 그런 주관적이면서도 잠재의식적인 경험을 객관적인 숫자로 전환시켜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글의 어떤 제목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Measuring emotion through skin conductance. 어떤 그 피부의 전도를 통해서 피부 전도를 통한 감정의 측정, 감정을 측정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kin conductance reveals emotional intensity, 그죠? 이 피부의 전도성이 우리의 감정적인 또는 정서적인 강도, 세기를 드러내준다, 나타내준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문에서 이제 주제가 되는 문장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문장인데 이 부분에서도 특히 우리 이제 빈칸으로 나왔었던 measure your emotional state 같은 이런 표현들이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measure라는 표현 대신에 assess라든가 evaluate, 평가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죠? 예,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이모셔널 레벨을 평가하고 이 measure라는 단어 자체에 또 평가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detect라는 동사도 가능하겠죠. 감지한다라는 말. 그 다음에 quantify,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quantify 뭐예요? 뭐뭇을 수량화시킨다라는 말이거든요. 뭐뭇을 수량화시킨다. 여기 있는 단어들 중에 제일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quantify.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단어 gauge입니다. gauge, 측정한다라는 말이죠. measure 대신에 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이런 패러프레이징 된 동사들도 같이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34번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34번 지문입니다. 34번 지문 역시 빈칸 추론 지문이었고
예, 내신 대비를 하는 그 학습 영상이기 때문에 예, 빈칸 채워져 있습니다. 자, 지문 보시면서 바로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하죠. 자, plants can communicate. 식물들이 소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들이 소통할 수 있다. Although not in the same way we do. 자, 비록 우리가 하는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소통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죠. 자, 지금 이 첫 문장에서 여기 제가 표시한 식물들이 소통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이 타픽이 되겠습니다. 이 지문의 타픽이고, 자,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지금 몇 가지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우리 맨 끝에 써져 있는 이 do는 communicate를 대신해서 쓴 대동사 개념으로 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하는 똑같은 방식은 아니더라도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although라고 하는 건 분명히 접속사입니다. 근데 뒤에 주어 동사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가 많이 생략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게 원래는 요 위에 작게 쓴 이렇게 돼 있던 거죠. although they, 이 they는 이제 플랜츠를 받아서 쓴 겁니다. although they don't communicate 이렇게 됐던 문장이겠죠. 예, 이렇게 됐던 문장일 텐데 어, 이 부분을 지금 분사구문으로 고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어가 주절주어하고 같은 대상이니까 they 지우고 없애고요. 그 다음에 부정문이니까 not 그대로 살려두고 그리고 시제 같으니까 똑같이 이제 같은 시제로 보고 이 동사 communicate를 ing 분사로 고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올도 앞에다가 그대로 살려둔 상태에서 원래는 올도까지도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죠? not communicating 하고 이렇게 시작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접속사는 그래도 살려놓은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런 식으로 although not communicating 이런 식으로 바꿔서 시험 출제를 하더라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 대동사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자, 다음 문장 보시죠. Some express their discontent through scent. 자, 제가 이렇게 그 초록색으로 연두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한 단어들은 그래도 이 지문에서 좀 문맥적으로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같이 표시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어, 자, 이 썸이 지금 대명사로 쓴 주어죠. 그죠? 어떤 식물들은 그들의 불만족을 표현을 하는데 through scent, 냄새로, 네, 냄새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불만을 표현한답니다. You know that smell that hangs in the air after you've mowed the lawn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의문문인데 실제로는 이 앞에 이제 do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that은 접속사 that이라기보다는 smell을 그냥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 that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냄새를 알고 있나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뒤에 주격관계대명사절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잔디를 깎고 난 이후에 공기 중에 걸려있는, 둥둥 떠다니는 그 냄새를 알고 있나요? Yeah, that's actually an SOS. 예, 그것이 실제로는 SOS 신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some plants use sound. 어떤 식물들은 사운드를 활용한답니다. 이 some은 지금 형용사로 그냥 쓴 겁니다. 그죠? 뒤에 plants가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어떤 식물들은 사운드를 활용하는데 yes, 사운드입니다. though at a frequency that we can't hear. 자, 비록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런 frequency는 빈도가 아니라 주파수예요. 주파수.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주파수에서 그 사운드가 존재하지만 사운드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디스컨텐트를 불만을 표현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도 보시면 지금 이 도우가 접속사예요. 도우는 접속사인데 뒤에 역시 주어 동사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 도우도 지금 이 뒤에는 원래 뭔가 생략이 돼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는 좀 아래쪽에다가 써놨는데요. 원래 문장이 이거죠. Though sound is at a frequency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고치는 과정에서 사운드가 이제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비동사 is 시제가 같으니까 예, being으로 처리했고요. 이 근데 이 being마저 어떻게 생략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 도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분사구문으로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전환시킬 때 맨 마지막에 옵셔널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접속사는 생략을 해도 되고 남겨놔도 되고 남겨두는 거죠 지금. 우리 문장 같은 경우에는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though at a frequency 이렇게 내는 거죠. being마저 이제 생략이 되니까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비록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런 주파수에서 존재하는 소리지만 그런 소리를 통해서 어떤 디스컨텐트를 표현한다. 자, researchers experimented. 연구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with plant and microphone.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자, 실험 목적 나옵니다. to see if EI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자, 뭐를 알아보려고? if they could record any trouble calls. 자, 여기서 그들은 이제 실험자들입니다. 연구자들. 연구자들이 어떠한 트러블 콜을 좀 기록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아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트러블 콜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어휘를 저희 해석되어 있는 부분을 잠깐 참고해 보시면 문제를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죠? 문제를 알리는 소리. 자신한테 어떤 지금 문제가 있다. 자신한테 어떤 해가 가해진다라는 그런 사운드인 거죠. 그런 사운드를, 그런 콜을 기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 식물들과 마이크로폰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they found that 대절의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Plants produce a high frequency clicking noise. 이 clicking noise는 이제 딸깍거리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주파수예요. 고주파수의 딸깍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낸답니다. 식물들이. 자, 언제? when stressed. 이것도 접속사 when을 살려둔 분사구문이에요. being이 앞에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들이 의미상의 주어죠. 식물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고주파의 딸깍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사죠. 대절의 두 번째 동사입니다. 식물들은 can make different sounds for different stressor. 다른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다른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 소리를 달리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the sound a plant makes when it's not getting watered. 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인데요. 이 make에 지금 목적어가 없는 거죠. 자, 식물이 만들어내는 사운드예요. 언제? 자, 이 식물들이 not getting watered. 물을 받지 못했을 때. 그죠?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규칙적으로. 근데 그렇게 물을 받지 못했을 때 이 식물이 만들어내는 사운드는 동사 여기 있어요. differs from the one. 자, 이 one은 사운드를 받는 부정대명사고, 자, 어떤 사운드와 다르냐? It will 역시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It will make when a leaf is cut. 자, 이파리가 잘려 나갔을 때 만들어내게 될 그런 사운드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네요. 물이 부족할 때 내는 사운드, 잎사귀가 잘려 나갈 때 나오는 사운드, 이게 다르다는 거죠. 자, however, 그러나, 자, it's worth noting that, 자, 가주어, 그 다음에 대절이 진주어입니다. 대절의 내용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experts don't think plants are crying out in pain. 자, 식물들이 고통 속에서 고통스러워서 막 울부짖는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가 그 좀 주목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음. 어, 음,
아,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잠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가주어 진주어 표현이 어,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죠? 이 대절은 지금 노트에 어, 지금 동명사로 쓴 노트의 목적어절인데, 그죠? 이 대절의 내용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 it은 가주어라기보다는 그냥 형식상 주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보죠. 형식상 주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대절은 진주어가 아니라 진주어 명사절이 아니라 이 노팅이라고 하는 동명사 표현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입니다. 진주어가 아니고요. 예, 잘못 표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 이 혹시 노트에 자동사 표현이 있다면은 가주어 진주어도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자동사 표현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그 고정 댓글에 한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월스 노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제가 밑에 월스가 아니라 월시라고 썼을 때는 반드시 뒤에 전치사 오브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be worse 다음에는 이 worse라고 하는 형용사는 전치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고 올 수 있지만 우리가 worse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로지 이제 형용사 기능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갖고 오려면 이렇게 목적어로 취하기 위해서 이제 전치사 of를 넣는 거죠. 우리가 뭐뭇을 두려워한다, be afraid of 이렇게 전치사 of가 어떤 특정한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목적어를 갖고 오기 위한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을 때문에 넣는 그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수거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be afraid of, 뭐뭇을 알고 있다, be aware of 라든가 뭐뭇을 자랑스러워한다, be proud of 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들 거기에 나오는 of들이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월스가 아니라 월시가 되면 뒤에 of를 넣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죠. It's more likely that these reactions are knee-jerk, survival action. 자, 이 문장은 이제 가주어 진주어 문장입니다. 그래서 대절의 내용이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고통 속에서 막 울부짖는 게 아니고 이 대절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대절 보시면 이러한 반응들이 음, 이렇게 소리를 내는 반응들이죠. 자, 이러한 반응들이 knee-jerk, 자동적인이라고 돼 있죠. 자동적인 생존 어떤 액션들이다. 자동적인 생존 액션들이 될 가능성이 more like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동적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대신에 거의 뭐 직관적인, intuitive 같은 예, 그런 단어들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plants are living organism. 식물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their main objective is to survive. 자, 그들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 투부정사가 보호 역할을 하는 명사구입니다. 그죠? 명사적 용법으로 쓴 거죠. 그들의 목표 이퀄 생존하는 것 이렇게 되니까 그죠? 명사입니다. Scent and sounds 냄새와 소리는 their tool 그들의 도구인데 뭐를 위한 도구냐? 이 부분이 지금 예, 우리 빈칸으로 문제가 나왔던 부분인데 defending against things that might harm them. 자, 주격 관계사절이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에 맞서서 방어를 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금 주제는 제가 주제문으로 뽑았던 부분은 이제 요 간단한 문장인데, 자, 저 표현 대신에 쓸 수 있는 다른 표현들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세 가지 패러프레이징을 찾아왔는데, 플랜츠 are capable of sending signal, 그죠?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communicate 한다는 표현 대신에 이제 쓴 겁니다. Plants can respond to their surroundings in communicative way, 그죠? 어떤 전달력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communicative를 전달력 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어떤 주변에 반응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lants use chemical and auditory cues. 이거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chemical and auditory cues. 뭐예요? chemical은 지금 scent 대신에 쓴 표현입니다. chemical cue는. 그죠? 냄새. 이거 화학적인 큐, 신호, 단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auditory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청각적인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auditory cue는 사운드 대신에 쓴 표현입니다. 자, to share distress. 그죠? 고통을 좀 공유하기 위해서, 그죠? 디스트레스를 공유하기 위해서 화학적인 신호와 그 다음에 청각적인 신호를 활용한다. 네. 세 개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3번 표현이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표현이다. 좀 수준 있는 난이도 있는 표현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참고하시고, 자, 이걸 제목은 이렇게 보죠. How plants communicate stress.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전달하는 방법. 그죠? communicate에 또 전달한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전달하는 방식. 자, plant respond to threat. 식물들은 위협에 반응합니다. using scent and sound. 그죠? 냄새와 사운드를 활용해서 as a form of communication to help them survive. 그들이 생존하도록 돕기 위한 어떤 소통의 형태로서 scent와 냄새와 사운드를 활용하여 위협에 반응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4번 지문 여기서 마치고 35번 지문 준비해 보도록 하죠. 35번 문장, 35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관한 문장을 찾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내신 대비를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 무관한 문장은 아예 지문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자, 지문 한번 보시죠. 자, what does it mean for a character to be a hero as opposed to a villain? 자, 이 문장 그대로 직역하면 역시 이 문장도 지금 가주어, 진주어 표현으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진주어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의미상의 주어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의미상의 주어가, 즉 어떠한 캐릭터가 영웅이 된다는 것. 자, as opposed to, 뭐뭐와 반대로, 악당과는 반대로 영웅이 된다는 것은 mean what,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런 문장입니다. 뭐 어떤 영화에서겠죠? 어떤 캐릭터가 히어로에서 히어로가 된다는 것, as opposed to, 뭐뭇에 대비하여, 뭐뭇에 대비되어, 뭐뭐와는 반대로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당과는 반대로 히어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질문이 그냥 그 고지고대로 그냥 지금 이렇게 직역한 대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질문은 지금 어떤 이 다음 문장에 제가 표시해 놓은 이 주제를 여는 어떤 도입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입 질문이에요. 자, 우선은 이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In artistic and entertainment description. 자, 예술적인 묘사와 어떤 그 오락적인 묘사에서 it's essential for the author to establish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 protagonist and the audie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고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작가,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for the author를 지금 의미상의 주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 이 작가가 투부정사구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문장이죠. 자, 작가가 뭐 하는 게 필수적인 거냐 하면은 긍정적인 관계를 establish, 확립하는 게 필수적이랍니다. 뭐와 뭐 사이에서? protagonist, 주인공과 and the audience, 그 관객 사이에서, 주인공과 관객 사이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작가가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 지금 이 첫 문장과 두 문장이 그냥 이렇게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 이 첫 문장부터 다시 보시면 이 첫 문장의 의도는요, 그 단순히 좋은 사람이랑 나쁜 사람이랑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인물과 관객이 관계를 맺느냐,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느냐라는 어떤 식으로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느냐라는 어떤 그쪽 방향으로 어,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물과 관객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감정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되느냐가 핵심이라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지금 질문이에요. 이게 인물과 관객이 감정적으로 어떤 식의 관계를 맺느냐. 지금 이 질문 자체에서는 어떤 감정 얘기도 안 나왔고, 그죠? 예, 어, 뭐 어떤 관계를 형성한다는 얘기도 안 나왔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만으로는 굉장히 그 말을 끄집어내기가 어렵고, 자, 이 뒤에 나오는 이 문장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문장이 이제 그런 어떻게 인물과 관객이 관계를 맺느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등장인물을 어떤 영웅이라고 할 때, 그건 단순히 착하다는 뜻이냐, 아니면 관객이 그 인물을 좋아하거나 공감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질문을 생각하게 하는 출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포지티브라는 표현 있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대잖아요. 자, 이게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인 거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여기서 이 포지티브는 호감이 가는 우호적인, 뭐 정서적으로 좀 유대감이 있는 이런 뜻으로 쓴 겁니다. 이런 뜻으로. 즉, 관객이 주인공에게 감정적으로 좀 공감을 하고 응원하거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부정적인 거에 반대가 아니라 어, 관객이 주인공에게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응원하거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관계. 자, 그러니까 이 프로타고니스트는 이 주인공은요, 꼭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프로타고니스트가 주인공이 반드시 좋은 사람이어야 돼. 이게 아닐 수 있죠. 음. 악당이 빌런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빌런이 주인공이 돼서 관객들과 그런 관객들과 어떤 감정이 형성이 되겠어요? 와, 저런 나쁜 놈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나요? 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계속 가보죠. In order for tragedy or misfortune to draw out an emotional response in viewer.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역시 in order 투부정사인데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 껴놨습니다. 지금 뭐 즐거운 얘기나 좋은 얘기 아니고요. 트레지디, 비극이죠. 비극이나 불행, 비극이나 불행이 뷰어러, 관객들로부터 정서적인 반응을 draw out, 끌어내기 위해서는 자, the 캐릭터가 must be adjusted. 캐릭터가 어떻게 돼야 된다? 조정되어져야 된다.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so as 투부정사, in order 투부정사랑 같죠? 자, 뭐 하도록 맞춰줘야 되는 거죠? be recognizable as either friend or enemy. 자, 캐릭터가 친구이던 아니면 enemy, 적이건 둘 중에 하나로 인식될 수 있도록 캐릭터가 그렇게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감정적인 반응을 관객에게서 끄집어내려면. 그죠?
자, 이때 우리가 소이주 투 할 때 이 투가 이제 투부정사 투기 때문에 여기 빙이 안 된다라고 표시를 한 거고요. 네, 좋습니다. 다음 문장 가보죠. Whether the portrayal is fictional or documentary. 자, 묘사가 어떤 허구적이던 아니면 다큐멘터리 좀 그 서술적이던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이제 뭐 어떤 그 우리 뭐라고 돼 있죠? 사실적인, 그죠? 예, 픽셔널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쓴 건데, 자, 묘사가 허구적이건 사실적이건 간에 부사절이기 때문에 이제 if가 안 되는 겁니다. 예, if를 쓰게 되면 완전히 이제 뜻이 이상해지는 거죠. 만약에라는 표현이 되니까. 자, we must feel that. 우리는 대절의 내용을 느껴야 합니다. The protagonist is someone whose action benefit us. 자, 주인공이 후즈 이하의 누군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건데, 자, 어떤 사람이라는 거요? 이 주인공의 액션이 benefit us, 우리를 좀 이롭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주인공의 액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라는 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 the protagonist,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주인공이 is or would be a worthy companion or valued ally. 자, 주인공이 좀 자, is a worthy 우선 이렇게 먼저 볼까요? 가치 있는 동료이거나 valued라고 하는 거는 높이 평가되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높이 평가가 되는 그런 ally 어떤 협력자 또는 동맹이다. 또는 그런 이제 동료나 어떤 그 동맹 관계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런 지금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죠. Violent action films. 폭력적인 폭력적인 행위의 영화들. 자, 이런 영화들이 often filled with dozens of incidental deaths. 자, 종종 수십 어떤 수십 명의 그런 그 부차적인 죽음으로 채워져 있어요. 자, of minor characters that draw out little response in the audience. 관객에게서 별 반응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제가 지금 이 대세다가 대 밑에다가 who를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놨습니다. 이유는 이 대세 선행사가 캐릭터가 아니고 인시덴탈 데스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마이너 캐릭터들의 그 죽음인 거죠. 부차적인 죽음. 마이너 캐릭터들의 어떤 관객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막 대단치 않은 별 반응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부차적인 수십 명의 그런 수십 번의 부차적인 죽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이 관계사절의 내용이 캐릭터를 설명하고 있다기보다는 인시던털 데스를 설명하고 있는 게 더 맞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후가 아니라 대을 써야 된다라고 되는 거죠. 뭐 위치도 물론 가능하겠죠. 그래서 선행사를 좀 잘 파악해야 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시죠. In order to feel strong emotion. 어떤 좀 강력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the audience must be emotionally invested in a character as either ally or enemy. 자, 어떤 동맹 관계건, 동맹이건 적군이건 둘 중에 하나로 이 캐릭터와 어떻게 정서적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invest in이라고 하는 표현, 자, 우리 뭐뭇에 관여되다라는 표현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정서적으로 좀 관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주제 문장은 이제 이 노란색 표시를 한 이 문장이 이제 주제 문장이 되기는 할 텐데 우리가 이 문장을 주고 맨 마지막 여기에다가 이제 빈칸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맨 마지막 그 네모친 부분에 부분을 대신해서 이렇게 빈칸 패러프레이징을 해봤는데 view a character with emotional attachment 어떤 정서적인 애착을 가지고 자 캐릭터를 캐릭터 VASB 표현이죠. 어떤 동맹이라든가 adversary 지금 그 우리 지문에서는 enemy라고 줬던 표현을 adversary라는 표현으로 줬네요. 그죠? 역시 이제 적군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form a emotional bond. 자, 이 표현 좋죠? emotional bond를 이제 형성하는 거죠. 캐릭터와. 이 정서적인 유대감이라는 표현입니다. bond. regardless of their role. 그들의 역할, 뭐 악당이건 친구건 좋은 놈이건 나쁜 놈이건 그거에 관계없이 캐릭터와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engage emotionally with a character. 그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engage with 뭐뭇에 이제 관여한다라는 말이 되겠는데, 그죠? 서포터나 아니면 라이벌 둘 중에 하나로서 정서적으로 캐릭터와 이제 관계를 맺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좀 그 영상을 보면서 더 강력한 이제 그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우리 지문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지금 써져 있는 그 표현보다 예, 거기에 그 표현 지우시고 이 표현이 좀 더 좋겠습니다. emotional bond입니다. emotional bonds between audience and protagonis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자,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예, emotional bonds between audience and protagonist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글의 이제 주제 내지는 요약문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motional impact 자, 정서적인 어떤 임팩트는 depends on the audience connection to the protagonist. 그죠? 그 주인공과 이 관객들의 주인공과의 어떤 커넥션, 연결성, 관련성에 달려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글의 초반부 도입 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 이 포지티브 같은 이런 그 형용사들이 어떤 의미에서 썼는지 예,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에게 감정적으로 공감을 하고 예, 어떤 그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쓴 형용사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36번 지문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36번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 글의 순서를 묻는 지문이었는데 예, 역시 내신 대비를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예, 지문은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문 보시죠. Let's assume that 이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At least 최소한 some animals are capable of thinking. 자, 몇몇 동물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최소한 몇몇 동물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despite lacking a language. 자, 뭐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죠? 언어가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몇몇 동물들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을 가정해 보자입니다. 자, despite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지금 동명사 lacking하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만약에 do라고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do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they lack a language 이렇게 주어 동사가 다 나오면 이렇게 다 갖추어지면 despite가 아니라 do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다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 lack이라고 하는 동사는 타동사죠.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동태가 되지 않는 동사입니다. 주어는 목적어가 부족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태가 되지 않는 동사구나라는 것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This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자, 이렇게 몇몇 동물들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대절의 내용을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possess concept,
즉 그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 개념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자, for. 자, 이 전치사 for가 뒤에 주어 동사를 갖고 나오면 because의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some forms of thought. 자, thought를 지금 명사로 썼죠. 사고의 어떤 형태는, 생각의 어떤 형태들은 may be non-conceptual. 자, 비개념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꼭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주네요. 예를 들어서 we can imagine a squirrel. 어떠한 다람쥐를 생각할 수 있는데,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 다람쥐가 보시면 어떤 다람쥐냐면 관계사절로 이어집니다. Who is planning? 계획하고 있는 다람쥐예요. 뭐를? How to get from the branch. She is currently standing on to a branch from the tree in front. 자, 뭐를 계획하고 있나요? How to get. 이 get은 일형식으로 썼어요. 도착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from A to B 패턴입니다. A에서 B로 도착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 다람쥐입니다. 자, 그 A 부분을 보니까 the branch, 나뭇가지인데 어떤 나뭇가지죠? 목적격 관계사절로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녀가 현재 서 있는 branch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목적격 관계사절인 이유는 이 전치사 on의 목적어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대로 전치사 on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on which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branch 앞에다가 branch 뒤에다가 on which she is currently standing 하고 끝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녀가 현재 서 있는 나뭇가지에서 자, 어디로? 어떤 브랜치로? From the tree in front. 자, 앞에 있는 in front 앞쪽에 있는 나무의 그 가지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그 나무에 이제 도착하는 그런 방법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다람쥐를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는 나무 옮겨가는 걸 이제 생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다람쥐인 거죠. 자, to do this 이것을 하기 위해서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자, she 다람쥐를 얘기합니다. She doesn't need a concept of branch nor a concept of tree. 자, 이 branch의 개념이라든가 branch의 개념도 그리고 나무의 개념도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여기 그 no를 쓴 거는 이제 앞에 이제 부정문이니까 같이 이렇게 쓴 건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죠. needs neither A nor B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she needs neither 그 다음에 a concept of branch nor a concept of tree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는 이거는 노어를 썼다는 얘기는 이거 둘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브랜치의 개념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 나무의 개념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획하려고 플래닝을 하기 위해서는 자, it might be enough for her to have, for example, the ability to think in image. 자, 이런 거 필요 없고 이런 개념 같은 거 필요 없고 자 가주어 진주어 그리고 또 의미상의 주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투부정사하는 능력을 예를 들자면 투부정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 그거면 이제 충분하다 충분할 수 있다 라고 얘기가 되네요. 자 어떤 능력이죠? To think in image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 이미지로 생각한다는 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To make a mental map of the tree. 자, 그 나무에 대해서 정신적인 멘탈 맵을 형성해 보는 거죠.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어떤 나무죠? where 관계부사절입니다. 우리가 관계부사 다음에는 완전한 구조가 나온다는 거 알고 있죠? 부사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뒷구조는 she부터 문장 끝까지는 완전한 구조죠. 자, 어떤 나무예요? where she can imagine and try out different routes. 그죠? 그녀가
지금 이메이진의 목적어도 이 different 루트를 같이 이제 공통 목적어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양한 어떤 경로를, 다양한 루트를 그녀가 상상할 수 있고 try out,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에 대한 멘탈 맵을 형성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이미지로 생각해 할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자, this doesn't imply that scholars lack concept. Simply that they don't need them for this concrete form of thinking. 자, 이것은요. 자, 이건 나데이 법비 구문을 살짝 변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simply를 벗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절의 내용을 imply, 암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포하다, 암시하다라는 표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이것은 다람쥐가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개념이 부족하다라는 걸 암시하는 게 아니고, 자, 대절의 내용, 그저 그냥 they don't need them. 다람쥐들은 그것들, 즉 컨셉들을 don't need, 필요로 하지 않는다. 뭐를 위해서? For this concrete form of thinking. 이러한 생각의 구체적인 폼, 형태를 위해서, 생각의 구체적인 형태를 위해서 컨셉이 꼭 필요한 게 아니다. 컨셉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컨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내가 다양한 경로를 생각해서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멘탈적인 맵을 형성하는데 꼭 굳이 무슨 이렇게 컨셉들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for us to be able to say that. 자, 역시 의미상의 주어죠. 우리가 대절의 내용을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 뭐라고 말하는 거죠? 어떠한 동물이 an animal has a concept. 어떠한 동물이 컨셉을,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자, we have to show not just that she is capable of thinking, but also that she has a certain specific ability. 자, 나데이 법비, 나돈니 버돌소 구문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나돈니 버돌소 구문을 쓸 때는 A뿐만 아니라 B도, 즉 B 쪽의 내용에 강조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떠한 동물이 컨셉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뭐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동물이,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보여줘야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자, 그녀가 이제 뭐를 가지고 있다? certain specific ability. 자, 특정한 구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체적인 특정한 구체적인 능력, 이게 뭐예요? 특정한 구체적인 능력이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됐던 거죠. 앞쪽에서 이렇게 멘탈 트리에 대한 멘탈 맵을 그려보는 능력,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나돈니 버돌소 구문으로 나오는 이 B 쪽에다가 타픽을 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 부분을 이제 패러프레이징으로 좀 찾아봤는데, 자, 지금 이 쭉 지문 내용을 이렇게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 보면은 she has a particular cognitive skill, 뭐를 가지고 인지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다. 멘탈 맵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cognitive 스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녀가 또 뭐를 가지고 있어요? recognizable intellectual ability, 인식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 그 다음에 구체적인 멘탈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의 표현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이. 그죠? 자,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제목은 이렇게 줬습니다. Animal Thinking and the Role of Concept. 동물의 어떤 생각과 그리고 그 컨셉의 역할, 이렇게 한번 줘봤고, 그리고 주제나 이제 요약문은 Some animals can think without having concept. 자, 컨셉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동물들이. 자, as shown by the example of a squirrel planning her route. 자신의 어떤 그 경로를 기획하고 있는 다람쥐의 예시에 의해서 보여지듯이 어떤 동물들은 컨셉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자,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거다.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36번 질문까지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 영상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와 자료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